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집에 돈을 붙이고 받다 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너무 쉽다고 하시는 거예요. 디파이를 사용하게 되면 24시간 언제든지 은행이란 중개자 필요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올해 암호화폐에서 좀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 어떤 게 있나요? 고래 투자자들과 일반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그 정보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작업증명이 뭐? 블록체인이 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저희도 그럼 코인 투자로 부자가 될 수 있나요? 저 이거랑 다른 결이긴 한데 이런 얘기 생각나요. 어떤 분께서 우리가 전기의 원리를 알아서 전기를 쓰냐. 그냥 전기라는 처음에 전기가 태동했을 때는 전기의 원리를 아시는 분만 전기를 썼지만 그 이유는 전기라는 것을 이젠 전기라는 게 뭔지는 아니까 전기를 쓰잖아요. 그리고 모두가 편리하게 쓰는 것처럼 태동에는 그 암호화폐가 너무 전문적이니까 그런 IT나 이런 분들이 이 부분에 뛰어들었지만 이제 암호화폐가 어느 정도 대중화되는 단계에서는 이 암호화폐라는 자산에 대한 믿음과 어떤 실체에 대한 대중성이 되면 우리도 그거에 대한 기술적인 걸 모르더라도 받아들이고 쓰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그걸 꼭 기술자처럼 알 필요는 없지 않을까. 실제로 업계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의 원리를 몰라도 우리가 전기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동차를 우리가 운전을 하지만 편리해서 운전을 하는 거지. 뭐 자동차의 어떤 뭐 기계적 기술적 가치나 뭐 원리나 이런 걸 알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걸 기술 추상화라고 하는데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도 사실 이 기술이 조금 너무 어렵고 생소해요. 대중들한테는. 그래서 업계에서도 더 이상 약간 매스 어덥션, 그러니까 대중화를 위해서 이 어려움을 좀 뒤로 숨기자. 기술을 내세우기보다는, 그러니까 이런 걸 체인 추상화라고 하거든요. 업계에서는. 그래서 좀 어려운 것들은 뒷단에 두고 좀 더 편리하고 더 실용적이고 유용한 것들을 내세우자.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커지고 있어요. 실제로 이용을 하면 편하잖아요. 편하죠. 네. 그냥 업비트 들어가서 네. 사기, 팔기. 네. 그리고 이제 뭐 말레이시아나 이런 개발도상국에 좀 송금할 일이 있는 분들이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앞에 이 책의 서문에도 썼지만 말레이시아에서 오신 인터뷰분을 취재한 적이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사실상 고향에 본국에 가족을 두고 해외에 혼자 나와서 공부하시고 일하신 분이었는데 그러면 학생 때는 고향에서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야 되고 또 일을 해서는 부모님께 용돈도 보내드려야 되는데 기존의 국제 송금 시스템은 너무 불편하고 느렸다는 거예요. 근데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집에 돈을 붙이고 받다 보니까 너무 편리하고 너무 쉽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겪게 되면 이 기술이 얼마나 유용한지 그리고 얼마나 나에게 삶의 편리함을 주는지 알게 되고 그게 곧 이 기술의 가치고 이 자산의 가치가 되는 게 아닐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아, 우리 앱으로도 이거 하는데 맨 처음에 이 앱으로 송금하는 그 원리를 저희가 알아야 할 필요는 없고 앱을 어떻게 하면 잘 쓸 수 있는지 이게 얼마나 편리한지를 알면 되는 것처럼 그런 의미인 것 같고 이제 우리 이 채널에서 이제 쉽고 편하게 이제 이해하기 편하게 설명해 주는 게 역할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네. 네. 다시 또 약간 투자 얘기로 돌아가서 그러면은 이렇게 뭐 내재 가치 알겠다. 가능성 알겠어. 근데 이 시장 너무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가 가장 문제점이잖아요. 그럼 이 변동 장세에 뭐 최근에도 리브라 스캔들도 있었고 지금 파이코인도 엄청 떠들썩한 시점인데 이런 스캔들, 대형 리스크 이런 폭락에 대처할 수 있는 자세?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요가를 신의 죄송합니다. 안정을. 딱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투자를 멈춥니다. 네, 관망세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기존에 넣어뒀던 것들은 저는 적립식 투자를 하는 편이어서 그때그때의 시장 가격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변동성이 크다라고 느껴지는 때에는 어느 정도 투자를 좀 멈추고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럼 이런 스캔들이나 대형 리스크의 경우는 어떻게 좀 대처를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이게 코인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우리가 사기 때문에 떨어진 건지 그러니까 그런 스캔들 때문에 떨어진 건지 아니면 단순 코인이 워낙 변동성이 크다 보니 그래서 떨어진 건지를 구분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보통 코인의 변동성이 어느 정도에서
있으니 그거보다 더 심한 그러니까 가격 변동성에 내가 하한선을 정해놓을 필요는 있는 것 같아. 이거보다 더 많이 떨어지면 그때는 내가 대처를 하겠다. 그 안까지는 일반적인 변동성이니까 나는 이 정도면 그냥 내 마인드 컨트롤 하겠다. 이런 나만의 기준을 세워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워낙 변동성이 큰데 뭐 10% 떨어졌다 바로 오르는 거는 그냥 일상이니까 이게 단순 그런 변동성의 문제였던 건지 진짜 뭐 엄청난 스캔들로 이젠 이거는 나락갈 코인인지 그런 걸 구분하기 위해서는 나만의 이젠 이 변동성의 그 하한선을 좀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는 나도 좀 이제 멘탈 관리를 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듭니다. 그렇게 약간 멘탈 관리를 하고 피할 수 있는 리스크는 피할 수 있겠지만 네. 피할 수 없는 막 작정하고 사기를 치고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스캠 코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강남의 카페 같은 데 가보시면 암호화폐, 그러니까 NFT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코인 얘기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어르신 세대에서. 그 자세히 들어보면 약간 제 입장에서 들어본 적도 없는데 이런 걸 어른분들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되게 알게 모르게 국내에서도 해외에서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자잘한 이런 스캠 코인들이 많죠. 그러니까 제가 항상 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투자를 하기 전에 그러니까 매체에서 떠들썩하게 얘기하는 것들이 아니라면 좀 알아보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주변에서 누가 이거 좋대, 누가 뭐 이거 투자하고 있대, 그래서 돈을 벌었대 라는 그런 입소문으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일단 가장 기본적인 뭐 백서를 찾아보고 그리고 구글이나 네이버에 검색해서 이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 자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의 사이트도 한번 가보고 그리고 이 자산을 발행하는 프로젝트가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도 찾아보고 이런 식으로 좀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에 대한 분위기를 좀 읽어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좀 본인이 스스로 먼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아요. 저희도 얼마 전에 그 제보를 받아서 방송에 언급을 했던 건데 어떤 아주머니 분이 지하철에서 텔레방을 통해서 뭐 이렇게 투자하시겠다 하시고 이렇게 했는데 찾아보니까 진짜 아무 정보도 없고 근데 그 사이트는 너무나도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꼭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찾아보시고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사기들은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뭐 맞아. 부동산, 뭐 주식, 주택 투자, 어디든. 주식 너무 많아서 항상 모든 투자자분들이 어느 자산군에 투자를 하든지 본인 스스로 좀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저는 추천드립니다. 뒤로 들어오는 정보나 이렇게 찔러주는 정보가 되게 솔깃한데 최대한 공신력 있는 정보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 같아요. 어느 투자든. 또 특히 아직 그런 보호 장치가 마련 중에 있지만 완전히 마련되지는 않았으니까 네네. 더욱더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우리 고래 투자자들과 일반 투자자들이 있잖아요. 이 네. 둘이 가질 수 있는 정보의 뭐 질이라든지 양의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정보 격차를 줄이는 방법이 좀 있을까요? 아까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앞선 질문에서 일단 기본적인 그 프로젝트의 백서, 화이트 페이퍼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프로젝트가 뭘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인지, 어떤 기술을 사용해서 어떤 걸 좀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그리고 어떤 네이티브 토큰을 발행을 하는지, 그리고 그 토큰은 얼만큼 발행을 하고 어느 방식으로 소각을 해서 이 가격을 조정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적혀 있는 백서들, 그리고 중요한 건 백서에는 항상 이 프로젝트 팀의 정보도 같이 나와 있어요. 물론 뭐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닉네임만 쓰고 좀 익명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대부분 보통의 디지털 자산 프로젝트들은 그 팀원들의 프로필을 다 공개해놓고 공개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서 이 기술을 얼마나 알만한 사람인지,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해결하고자 하는 기술을 또 얼마나 공부를 해온 사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먼저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근데 이런 건 너무 기초적이고 기본적이고 변하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백서는. 그래서 또 시장은 앞선 정보만으로 움직이지 않고 계속해서 나오는 새로운 뉴스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커뮤니티 정보도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도 뭐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종목 토론방 많이 가시고 뭐 리딩방 같은 데도 가입하시고 그러시잖아요. 암호화폐도 똑같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채널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크립토 하시는 분들은, 이 암호화폐 투자하시는 분들은 트위터, 이제는 X라고 부르죠. X에서 많이 활동을 하고 계시고, 이 X에는 암호화폐 전문 뭐 국내외 트레이더 분들, 그리고 이 암호화폐에 영향을 미치는 인플루언서 분들, 그리고 또
암호화폐를 분석하시는 이제 차트 애널리스트. 분석가들, 애널리스트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정보를 모아서 알려주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X, 또 텔레그램에도 정보방이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나는 트위터 계정을 하나하나 팔로우해서 보기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해외 텔레그램 채널, 아니면 이제 국내 텔레그램 채널도 굉장히 빠르게 정보를 모아서 알려주시거든요. 저희 블록미디어도 그 텔레그램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뉴스를 받아보시면 웬만해서 이제 기본적인 정보들은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라고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한 공신력 있는 채널이라는 게 이런 데죠. 그죠? 리딩방 이런 거 말고. 그죠? 네. 미디어 네. 텔레그램 방으로 네. 초대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미 블록미디어는 애용하고 계실 텐데 좀 그 외에 다른 지표들도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 시장 자체가 좀 한국의 파이보다는 뭐 미국 등 해외 파이가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고래 투자자들도 해외에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런 고래 투자자들의 움직임을 볼 수 있는 웨이트 얼럿 같은 사이트도 있고 플랫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글래스노트 같은 곳에서도 되게 다양한 정보들을 이제 지표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용하시면 국제 동향도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 블록체인 기술, 이 기술이 앞으로 좀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일단 이 편리함을 맛본 분들이라면 아무래도 암호화폐의 대중화를 원하실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대표적으로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라고 하는데 이 디파이만 좀 해보셨어도 이게 얼마나 편리한 미래 금융인지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장 우리가 은행 가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면 뭐부터 해야 돼요? 신분증 챙기고, 물론 뭐 폰뱅킹으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큰 금액의 대출은 그렇게 쉽게 대출이 폰으로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분증을 챙기고 준비할 것도 내 서류 많고. 구비 다 채가지고 은행 창구에 가서 표 뽑고 기다리고 내 순서 되면 이런저런 서류 챙겨서 보여주고 막 서명하고 잘못 가져 네. 안 가져와서 다시 가야 오세요. 되고. 또 막 그러면 얘기도 못하고 다시 또 서류를 준비해와야 되고 그럼 또 서류 준비해가면 또 뭐예요? 동의서 같은 거 작성을 하잖아요. 뭐 동의서 작성을 하고 심사 접수하고 기다리고 너무 길고 오래 걸리고 번거로워요. 근데 이제 디파이를 사용하게 되면 24시간 언제든지 이 스마트 계약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스마트 컨트랙트를 이용해서 그냥 은행이라는 중개사 필요 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담보로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엄청 편리한 금융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디파이는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또 쉽게 접근 가능하고 접목도 네. 가능한 그런 기술이 되는 거죠. 맞아요. 괜히 막 디파이 탈중앙화 금융 너무 어려워라고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이용해 보면 오히려 금융 문맹이 없을 수 없는 시장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너무 편리하고 쉽기 때문에. 그래서 디파이가 좀 약간 주목할 만한 트렌드로 지목되기도 했었는데 그러면 올해 현재 암호화폐에서 좀 주목할 만한 트렌드는 어떤 게 있나요? 지난달 말에 이 설 연휴 때 딥시크가 굉장히 글로벌적으로 핫했잖아요. 아직도 그 영향이 계속 지속되고 있고요. 이 딥시크가 쏘아올린 이 공이 아직도 산업과 이 금융업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데 요즘 암호화폐 업계에서도 이 트렌드가 똑같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 AI라는 메가 트렌드인데 직접적으로 딥시크가 뭐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지도 않고 뭐 토큰이나 코인을 발행하지도 않았지만 이 딥시크 이슈가 블록체인 이 디지털 자산 시장에 영향을 준다는 건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독립된 하나의 뭐 산업이나 뭐 자산 시장이 아니라 그 거대한 금융 시장이 한 파이로 들어섰다는 거거든요. 이 미국 기술주 시장이 딥시크가 처음 이슈가 되고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딥시크의 뭐 개인정보 침해 논란 이런 것들이 다시 또 불거지면서 회복을 했었죠.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똑같이 딥시크가 처음 나왔을 때 AI 관련 토큰이나 코인들이 떨어졌고 급락했나요? 그리고 나서 논란이 일어나니까 또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같은 흐름을 보인다는 건 디지털 자산 시장도 그러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금융 시장의 한 부분이 됐다라고 좀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올해도 집중할 만한 트렌드는 AI다. 네, 그렇죠.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주목하는 이슈라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어느 정도 동일하게 적용을 받는 것 같아요. 네, 최근에 이렇게 시장이 성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뭐 특히나 밈코인에서 그렇긴 하지만 스캔들이 좀 불거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스캔들이 좀 끊이지 않는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초기 시장이다 보니까 옥석 가리기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고
모든 산업에서 동일하게 이 산업이 자라나는 과정에서는 다양한 이슈들과 스캔들이 터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주목을 받고 있으면 당연히 다양한 사람들이 여기에 오게 되고 그 안에는 뭐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이 있어요. 또 이 시장은 기술이 베이스가 된 시장이기 때문에 똑똑한 사람들이 워낙 많죠. 기술을 가진 분들이. 근데 저는 오히려 이런 스캔들이 좀 초기에 크게 터졌던 게 이 시장에겐 좀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도움이라고 하는 건 조금 위험하긴 하네요. 이 시장보단 이 시장의 발전에 어느 정도 그래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는 게 시장이 아직 미성숙한 상태에서 스캔들이 터졌기 때문에 그래도 좀 더 조기에 이런 이용자 보호 같은 규제들이 많이 언급이 됐었고, 그리고 관련된 이제 규제 프레임들도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 시장이 더 성숙해서 나중에 스캔들이 아주 크게 터졌다면 그 여파는 정말 어마어마할 것 같아요. 그 2008년 금융위기만 해도 미국의 대형 은행들이 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은행들이 한순간에 줄줄이 네, 줄줄이 했죠. 도산을 하고 구제 금융을 받고 했었잖아요. 이런 걸 보면 주목을 받은 만큼 초기에 좀 많이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들이 있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얘기인데도 다른 얘기하면 여기만 꼭 코인만 지금 사기가 너무 많은 것 같은데 돈이 모이는 곳에는 계속 지금 사기가 많이 곳곳에서 일어나거든요. 지금 최근에도 가장 전통적인 시장이라는 부동산에서도 한 3년, 2022년 말부터 지금 전세 사기가 엄청 나왔었는데 전세 사기가 이번만 일어난 것도 아니고 이전에도 일어났었는데 이번에 거의 역대급으로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이것이 일어나는 바람에 또 전세 사기 대책이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어떤 돈이 모이는 곳 그리고 또 뭔가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사기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고 제도를 계속 보완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기가 아예 없을 수는 스캔들이 아예 없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것이 나왔을 때 빨리 대처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두 분은 다 디지털 자산, 암호화폐 투자하고 계실 것 같은데 혹시 투자는 운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실력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어려운데요. 저는 일단 제 개인적으로는 운칠기삼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암호화폐 시장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전 좀 느린 사람이어서 이 투자에서는 좀 빠르게 따라잡기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건 이제 제가 운이 7이고 기가 3이라고 했지만 이 30%의 기가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아무리 내가 운이 7할로 배정받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한다면 그 7할의 운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이 엄청 좋아 보여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분석도 했고 그리고 이제 공부도 하고 내가 준비가 됐다 하면 투자를 하려고 했는데 시드머니가 없어. 지금이 막 타야 되는데 이 오르는 놓치면 말에 안 돼. 내가 여기에 타야 되는데 시드머니가 없다?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 기라는 거에는 내가 공부도 하고 정보도 가져오고 시장을 보는 눈도 갖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시드머니도 사실 이 기 중에 포함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투자를 하다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흐름이나 정책 변화 그리고 예상치 못한 이런 스캔들 이런 게 다 운의 영역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 또 리스크는 어떻게 관리할지 또 감정은 어떻게 컨트롤할지 이런 게 다 실력이 있어야 되는 것들이고요. 기회가 왔을 때 그리고 그걸 놓치지 않아야지 이 운칠기삼이라는 걸 좀 정말 제대로 실현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능력들을 많이 키워야 되지 않나 하고 저도 늘 생각합니다. 승주 기자님은 어, 어떠세요? 저도 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운은 진짜 운이 뭐 운빨이 좋아서 막 찍어가지고 막 이런 뜻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투자라는 게 딱 원리 원칙이 있어가지고 그걸 공부를 하면 투자를 잘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다 보니까 운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운이라는 것 운도 저는 또 다른 한편으로는 돈은 사람이 가져다 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을 좋은 사람을 얻는 그런 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실력을
운을 키우는 실력을 좀 가져야겠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그러니까 좋은 정보를 가져다 주는 사람, 뭐 좋은 기회를 가져다 주는 사람, 좋은 뭐 이런 채널 소개해 주는 사람, 그리고 내가 적재적소에 뭔가를 딱 잡을 때 그때 뭔가 좋은 정보나 이런 인사이트를 줄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이 모여서 뭐 하나의 원리 원칙을 공부하는 것보다 더 큰 힘을 갖지 않나.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 내 주변에 정말로 나에게 좋은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 운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저는 그런 의미로 운빨이 좋아서 잘 찍으라는 뜻이 아니라 로또 내가 번호를 잘 고르는 실력이 그런 게 아니라 아니라 내가 좀 운이 좋아서 주변에 많은 좋은 사람들이 들끓어야지 또 투자도 잘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그래서 그렇게 코인으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맞습니다. 책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쓴 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뭐 코인이 오르는 원칙 원리보다는 그런 걸 본 좋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담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번엔 책도 쓰셨는데 그러면 앞으로는 좀 어떻게 새롭게 해보고 싶은 일이나 도전하고 싶은 영역이 있으세요? 저는 계속 이쪽 업계에 대해서 공부를 더 하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낸 이 코부달 책에 대한 차기작도 좀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싶은데요. 이 코인 부자 책을 쓰면서 코인 부자의 사례를 굉장히 풍부하게 담고 싶었는데 사실 그러지 못한 게 좀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이런 좀 민감한 개인정보 이슈도 있고 또 풍부한 사례를 수집하려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제 필요한데, 이 책을 염두에 두고 인터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는 일반 독자를 대상으로 정말 기본서, 입문서 수준으로 썼는데, 다음에는 이 코인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이걸 또 얼마나 유용하게 투자하고 불리고 또 이제 이걸 다루는 분들을 많이 만나서 정말 뭐 트레이더 분들, 뭐 분석가 분들, 여기 업계에서 공부하시는 분들, 기업가 분들, 많은 이 각계각층의 계시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듣고 좀 더 생생하고 솔직하게 좀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책을 준비하고 싶습니다. 같은 얘기인데 저희가 코인 부자라서 코인 부자에 대한 사례를 더 넣고 싶었는데 저희 안에서 좀 검열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부동산 부자분들은 그 얘기도 많이 노출이 돼서 인터뷰를 시키기가 되게 괜찮은데 코인 부자분들은 좀 꺼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좀 위험한데? 이러면서 많이 넣지를 못하다 보니 그 책의 어떤 리뷰 중에 한 분이 코인 부자라면서 코인 부자 사례가 많이 없어서 좀 아쉬웠다. 그래서 저희가 이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다음번에는 우리가 기자니까 기자의 장점을 살려서 진짜 한번 딥하게 한번 코인 부자들의 사례를 쫙쫙쫙 써보자. 이거 하나이고, 두 번째는 저는 이제 부동산을 좀 더 많이 했으니까 앞으로 부동산과 코인의 접점도 있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조금 파서 그 부분을 좀 하는 기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좀 취재도 해보고 공부도 해보고 책도 써보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한마디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코브달 책 입문서로 너무 좋은 책입니다. 보시면서 이 미래금융, 이 혁신금융에 대해서 조금 알아가는 계기가 되셨으면 하고요. 저희 블록미디어 채널도 항상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서 구독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재밌게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다음번에 또 나올게요. 책 이벤트 같은 거 있나요? 네. 관심 가져주시면 댓글 하면 좋을 이벤트를. 것 같은데요. 코브달 응원해주시는 그 불미 채널 독자분들 댓글에 이 코브달에 대한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10분 정도 추첨을, 10분을 선정해서 이 코브달 책을 공짜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가 안 된 걸 제가 지금 그냥 막 얘기한 거여가지고 네,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불미 그리고 이제 코브달 맞아요. 공동 이벤트를 진행하도록. 오늘 이렇게 두 기자님 모시고 좀 더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얘기를 나눠볼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두 분 오늘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두 분의 다음 책을 기대하면서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